자, 첫 번째 이제 미국 축구 경기 인터 마이애미 대 콜럼버스. 자, 일단은 이 경기를 약간 분석하기에 앞서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리오넬 메시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 이제 메시를 미국 리그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뭐 이제 이번 경기부터 메시가 출전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7월 중순에 있을 그 컵 경기부터 약간 좀 이제 경기를 치른다는 그런 루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이제 메시가 미국 축구에서 지금 뛸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 이후부터 이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인터 마이애미가 굉장히 지금 대박 영입에 지금 성공한 입장이고, 자, 현재 약간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7연패를 당하다가 직전 오스틴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연패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좀 돋보인 게 이전과 다르게 이제 공수 방면에서 더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도 좀 전환된 그런 경기력적으로 전환된 약간 인터 마이애미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홈과는 다르게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좋지 않아서 득점 기회가 홈보다는 잘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콜럼버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 팀 다 좀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을 올리며 또 신중하게 그런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인터 마이애미도 홈에서는 나름 수비가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면에서는 콜럼버스가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콜럼버스의 강점인 침투 플레이를 통해 인터 마이애미의 그런 수비진들을 공략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이제 물론 현재 이제 콜럼버스가 인터 마이애미보다 더 경기력이 좋긴 하지만 최근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인터 마이애미 홈에서 이긴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그런 콜럼버스의 공격 전개는 그렇게까지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그런 콜럼버스의 공격력은 좀 크게 믿음이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콜럼버스 사이드를 보기는 약간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분석결과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인터 마이애미 쪽 승을 보고 프랜승을 보고,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으로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프랜승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축구 MLS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프로토 기준으로 번호까지 제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이제 이 MLS 오늘 경기 분석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 이제 베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 8시부터 이제 프로토 기준 베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인터 마이애미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번 쪽 승, 그리고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1번 무,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3번 승,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바로 이제 두 번째 경기 올랜도 시티 대 토론토 FC. 자, 일단 이제 라인업 누수, 전력 누수를 봤을 때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주전 미드필더 지금 2명이 결장수.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대적으로는 토론토가 전력 누수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보고 이제 일단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1승 2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이제 시카고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공수 밸런스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3연패 중으로 현재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골 결정력이 안 좋다 보니 좀 득점력도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1득점으로 좀 지금 득점력이 저조한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올랜도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 수비가 안 좋은 토론토가 어느 정도 실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랜도의 그런 공격 중의 강점인 침투 플레이가 토론토한테 좀 많이 효과적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제 수비 중에서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침투에 많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올랜도가 공격 면에서 좀 우위를 점하지 않나 싶네요. 게다가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 전적도 올랜도가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많이 또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랜도 사이드를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보면은 요거는 올랜도 시티 쪽 승,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올랜도 시티 승 같은 경우에는 네, 프로토 기준 4번 승, 그리고 2.5 기준 오바는 프로토 기준 6번 패. 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댈러스 대 이제 DC 유나이티드. 자, 일단 이제 또 결장자 누수로 봤을 때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인 페레이라가 국대 차출로 인해 지금 결장 중이고, 그 외에 지금 주전 수비수가 1명 결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댈러스 입장에서는 결장자 누수가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입니다. 자, 이렇게 각 팀의 라인업 그런 결장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연패를 하다가 이제 직전 홈에서 LAFC를 잡으며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자,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긴 했는데, 그 경기에서 댈러스가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유효슈팅이 2개밖에 만들지 못하면서 여전히 공격 전개는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효슈팅 2개를 전부 다 골로 연결을 시켜서 직전 경기 LAFC를 이겼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전히 지금 댈러스의 그런 공격은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홈에서는 더 수비에 집중하는 플레이도 줄곧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되고,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풍선 미국 기준 30개 원정에서 감사합니다. 2연패로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공격에서 힘을 잘 못 씁니다. 아, 개그란님 별풍선 3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그러면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조합 보내다도 적었다시피 이제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내일 아침 8시부터 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점은 한번 꼭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3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는 팀은 좀 DC 유나이티드가 될 것 같아요. DC 유나이티드 팀 자체가 굉장히 좀 공격성이 짙은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DC 유나이티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런 DC 유나이티드의 공격을 맞받아 쳐서 좀 역습이나 침투로 기회를 노리면서 플레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좀 플레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경기 양상이 진행될 수가 있고, 일단은 이제 수비 밸런스 자체는 당연히 댈러스가 더 좋긴 하지만 공격이 지금 많이 약한 점을 고려하면은 정배인 약간 댈러스를 보기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정배라고 하면은 댈러스가 이제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은 득점이 필요한 상태긴 한데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현재 뭐 댈러스보다는 그래도 원정이긴 해도 DC 유나이티드 쪽 프랜승을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2.5 기준 언더까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C 유나이티드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 자, DC 유나이티드 프랜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14번 패고,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네, 프로토 기준 15번 승.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댈러스 대 DC 유나이티드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대 포틀랜드.
자, 여기도 간략하게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지금 9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지금 최악의 지금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4경기 연속 득점이 없을 정도로 공격에서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MLS 안에서 공격 전개가 가장 안 좋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뭐 분위기가 좋지는 못한데 지금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고, 직전 이제 미네소타한테 4대1 대패를 당하면서 분위기도 꽤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양팀 다 하락세를 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양팀 다 공격은 좋지 못하고 수비는 어느 정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좀 루즈한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공격면에서는 최근 4경기 득점하는 포틀랜드가 그래도 콜로라도보다는 더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면에서는 좀 더 포틀랜드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취약하다 보니까 역습에 강점이 있는 포틀랜드가 이런 좀 약간 이점을 갖는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런 약간 경기력적인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현재 지금 공격이 그나마 되는 포틀랜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포틀랜드 쪽 프랜승, 그리고 이것도 고배당으로는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틀랜드 프랜승 무승부에 2.5 기준 언더. 자, 포틀랜드 프랜승 같은 경우에는 26번 패, 그리고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25번 무, 그리고 2.5 언더 같은 경우에는 27번 승.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콜로라도랑 포틀랜드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자, 이제 마지막 MLS 경기네요. 자, LA 갤럭시 대 LAFC. 자, LA 더비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LA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핵심 공격수 지금 치차리토가 결장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지금 3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 팀의 그런 수비 자원들이 수비 자원들의 그 결장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 불안 요소를 좀 노출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 현재 지금 이제 LA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좀 기복이 심한 편이에요. 그쵸? 특히 뭐 이제 LA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의 기복이 심한데, 그 중에서 특히 공격에서 좀 많이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연패로 지금 최근 굉장히 좀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AFC도 시즌 초반에는 어느 정도 좀 실리 축구 위주로 수비도 잘 하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득점만 넣으면서 굉장히 좀 이상적인 축구를 플레이를 했는데, 최근에는 좀 수비가 많이 무너지면서 그런 모습들을 거의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이제 두 팀 다 좀 어느 정도 짧은 패스 위주로 좀 공격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전개 나가는 팀이고,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역습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격할 때 템포 자체는 좀 빠를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최근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양 팀의 이게 경기가 이제 라이벌 매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난타전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 경기도 좀 난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좀 염두해 둬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이제 지금 전력면에서는 제 LA 갤럭시보다는 LAFC가 더 앞서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승패가 나뉜다고 하면은 그래도 LA 갤럭시보다는 LAFC가 좀 더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재 지금 LA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적으로 좀 많이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리드를 하고 있어도 그거를 이제 지키지 못해 좀 역전당하거나 무승부를 거두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가진 LAFC가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거는 LAFC 쪽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게다가 이제 LA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만약에 무승부가 되면은 5경기 연속 무승부긴 한데 5연무가 생각보다는 좀 쉽게 안 나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승패 사이드는 LAFC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AFC 승은 프로토 기준 28번 패, 그리고 햄무는 프로토 기준 29번 무, 그리고 2.5 오버는 이제 30번 패.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MLS 경기까지 전부 다 분석이 마무리가 됐고, 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 분석한 이제 MLS 경기들은 오늘 베팅할 수가 없고 내일 아침 8시부터 베팅이 가능한 점,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모든 분석이 끝이 났고,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또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